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9장 2차 시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차시에서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는 for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출력값을 조절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반복문과 조건식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ile문과 for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while문은 우리가 반복의 횟수를 특정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서 몇 번 혹은 사용자가 무슨 값을 입력할 때까지 뭐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서 for문은 특정한 횟수만큼만 반복을 수행하고자 할 때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while문과 반복문은 사실 동일하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프로그래머들 대부분은 while문은 반복의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 반복 횟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for 반복문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반복문입니다. 일반적인 for 반복문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for 하고 변수 하나를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in range 시작값, 종료값, 증감값을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ran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는 구조로 동작을 하고요. 모든 배열의 값을 순회한 이후에 빠져나오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A는 for문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모두 순회할 때까지 반복 동작하는 부분이고요. 명령문 B는 해당 변수의 값들을 모두 순회한 이후에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for 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range라는 함수를 함께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range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수열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 배운 코드로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A는 리스트 1부터 5까지 1, 2, 3, 4, 5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 저장을 하면 프린트 A 하면 A의 리스트의 값의 모든 원소들 1과 2, 3, 4, 5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트 A를 for문에 주어서 이 각각의 원소를 1, 2, 3, 4, 5를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는 문장입니다. 이때 range는 이러한 수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시작값, 그래서 0으로 세팅하면 0부터 종료값 10까지, 그래서 0부터 10까지 증가값은 1씩 증가해라 해서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수열을 만들어라. 즉 0, 1, 2, 3, 4, 5, 6, 7, 8, 9까지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종료값은 해당 값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하는 수열을 만드는 경우에 A는 리스트 하고 range 10부터 101까지 10씩 증가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 저장하자. 그리고 A를 출력해보면 10과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을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료값이 101인 이유는 이 range의 종료값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보다 하나 큰 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0부터 130까지 5씩 증가하는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range 100, 131, 5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100부터 131까지 5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만들어진 수열은 100, 105, 110, 115, 120, 125, 130의 수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숫자 세기 예제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라인을 보시면 for t in range 0, 6,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하면서 count 1, count 2, count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t는 이 렌지로 생성된 수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는 반복 제어 변수가 되고요. 따라서 렌지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하는 수열은 0과 1, 2, 3, 4, 5까지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는 지금 보시는 while문을 이용한 코드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코드는 전혀 다른 코드처럼 보이지만 동작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while문에 비해서 for문이 훨씬 더 간결하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while문보다는 for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ount 0, count 1, count 2, count 3, count 4, count 5 하고 종료합니다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복문 for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세는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or문을 얘 같은 경우에는 for문은 while문과 다르게 변수 선언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네, 왠지 해서 네,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실행해 줘 라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프린트 네, 카운트 네, 카운트 %d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네, %t 해가지고 네, t의 값이 출력이 되도록 여기 오타를 하나 했네요. 레인지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고 네, 포문이 끝나면 네, 프린트 네, 종료합니다 라고 네, 이상하게 오타를 자주 내네요. 프린트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러면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while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n은 0 하고 while 네, n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네, 프린트 네, %d 하고 n 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은 네, 1씩 증가한다. 그리고 네,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도 네, 위의 포문과 아래의 while문이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0, 1, 2, 3, 4, 5 종료합니다. 0, 1, 2, 3, 4, 5 종료합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for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while문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거꾸로 세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range 함수의 인자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따라서 5, 4, 3, 2, 1,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종료값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지만 0에서 끝나는 이유는 종료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작 결과를 보시면 count 5, count 4, count 3, count 2, count 1, count 0 그리고 종료합니다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거꾸로 세는 프로그램이죠. 네. 숫자를 거꾸로 한번 세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for 치고 n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하는데 in range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네,
마이너스 1씩 감소를 하면서 동작하도록 해라. 그리고 프린트 카운트 퍼센트 D. 아유, 한글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카운트 퍼센트 D 하고 네, 퍼센트 N의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네, 이러고 나서 네, 프린트 종료합니다 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5, 4, 3, 2, 1 이렇게 0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5, 4, 3, 2, 1, 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뒤에 값을 변경을 해서 네, 감소하는 형태의 반복문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문에서 렌지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파라미터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번 예시와 같이 0부터 6까지 일씩 증가해라 라는 형태로 렌지 함수를 구성을 하던 것을 2번과 같이 구성을 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6까지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즉, 일씩 증가하는 것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3번의 예시와 같이 range 6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초기 값도 생략을 한 경우입니다. 초기 값은 0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라는 의미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네, 동일한 결과의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네, 세 번째, for 반복문을 활용해서 아래와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죠. 네, height 160cm는 제한 몸무게는 54kg, height 165cm는 제한 몸무게는 58kg, 170, 175, 180cm에 대해서 각각 제한 몸무게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통 표준 몸무게라고 하는데요.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네, 신장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신장에서 100을 빼고 그 값에 0.9를 곱한 킬로그램 값을 표준 몸무게라고 합니다. 따라서 힌트에 2번과 같이 네, height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를 리설트에 넣어주고 네, 키 height 출력하고 제한 result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160부터 180까지 반복하도록만 만들어주면 이 프로그램은 쉽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r height in range 160부터 181까지 5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어서 순회하라 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0일 때 제한 몸무게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65, 그 다음 170, 175, 그리고 180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신장이 160부터 180까지 5씩 증가하면서 각각에 맞는 표준 체중을 계산해 보는 문제인데요. 네,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서 하이트는 네, 신장은 네, in range 그래서 160부터 180까지니까 네, 180을 포함하려면 181로 해야 되겠죠? 181까지 5씩 증가하면서 반복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result는 네, height에서 100을 빼고 그 값에다가 네, 0.9를 곱해서 result를 계산한 다음에 print 네, height 퍼센트 %d 센티미터고 대안은 네, 퍼센트 점 1F 네, 킬로그램 이렇게 하고 네, 출력을 하기 위해서 HEIGH 하이트랑 못하네요. 하이트와 리설트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화면 보기 힘드니까 이거 좀 잠깐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하면 네, 이제 반복문이 처리가 되겠죠.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160부터 180까지 5씩 증가하면서 네, 체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60일 때 54kg, 165일 때 58.5kg, 170일 때 63kg, 175일 때 67.5kg, 180일 때 72kg가 표준 체중이다라는 걸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을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네, 1차 시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1차 시에서 살펴봤던 while문을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for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for문으로 한번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셀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오면 네, 인트형으로 변환을 해서 and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for x는 in range 1부터 and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네, 수열을 만들고 그 수열을 네, 변수 x가 순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1과 2, 3, 4, 5까지 순회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count 1, count 2, count 3, count 4, count 5까지 출력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and가 출력되게 됩니다. 네. while문으로 작성한 코드와 완벽하게 똑같이 네,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차 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세는 연수 문제 1번을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for로 한번 바꾸어서 네,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이와 같이 형태로 동작하던 것을 while이 아니라 네, for로 해서 in, 네, range 1부터 예, and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네, 동작을 해줘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카운트 %d 하고 %x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네, print 프린트 네, and 출력해주면 네, 이 아래의 코드는 이제 지워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 네, while문으로 동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요거를 for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네, 몇 가지 셀까요? 그럼 똑같이 5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1, 2, 3, 4, 5 카운팅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 2번을 포문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n까지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몇 가지 더 할까요? 라는 질문에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55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용자의 입력값을 and에다가 저장을 하고 네, sum이라는 변수 합계를 구하기 위한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for n in range 1부터 and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sum 플러스 equal n이라고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 4, 5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고 and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값을 더하고 and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부터 입력받은 and 값까지 더한 값은 몇입니다. 라고 즉 계산한 sum의 값을 출력함으로써 네, 앞에 1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연습 문제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입니다. 포문을 이용을 해서 1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인데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3번이죠. 네, 그래서 네, and는 네,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int, input 몇 가지 더 할까요? 라고 네, 사용자에게 출력을 한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and에다 저장을 합니다. 네, 저장을 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요. 네, for n은 네, in range 네, 1부터 and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를 하면서 돌아가. 그 다음에 sum 플러스 equal 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다음에 네, print
1부터 %d까지 더한 값은 %d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것들은 AND와 SUM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합계가 구해지겠죠. 우리가 뭐 흔히 1부터 10까지는 다 외우잖아요. 55라는 거 다 알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타가 났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10이 아니라 10 물결을 입력을 했네요. 네, 10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55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100까지 더 해볼까요? 네. 100 하면 5050. 네. 1000까지 한번 더 해보죠, 이번에.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네, 만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면. 네,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n부터 m까지 더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몇부터 더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5라고 답을 하면 5부터 몇 가지 더할까요? 그러면 10. 그럼 5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해서 5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45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죠. 앞선 프로그램에서 아주 살짝만 고치면 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start라는 변수에 몇부터 더할까요? 라는 질문에 온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end는 몇 가지 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int로 변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 sum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range 함수에서 start부터 end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어서 포문에서 n이라는 변수로 순회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sum 플러스 equal n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start부터 end까지 모든 값을 더하고 마지막 문장 6번 라인에서 start부터 end까지 더한 값은 sum입니다. 라고 출력을 함으로써 n부터 m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는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에서 n부터 m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스타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한번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입력을 받아보도록 작성을 해봅니다. int input 몇부터 더할까요? 라고 입력을 받아서 스타트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스타트부터 못하네요. 스타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1부터 10까지 그러면 55 이렇게 되겠죠. 뭐 다양하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101부터 200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n부터 m까지의 합도 포문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 문제는 방금 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정해서 잘못된 입력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건데요. 2부터 5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답에는 2부터 5까지 더한 값은 14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지만 5부터 1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것은 5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시작하는 수가 끝나는 수보다 크면 안 됩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소스 코드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 if, else 구문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입력받은 start 값과 end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start가 end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는 4번 라인의 문장을 비교해서 참인 경우에는 스타트가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수가 끝나는 수보다 크면 안 됩니다 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가 엔드보다가 크지 않다면
네, 6번 라인의 else 구문 이하의 문장들을 수행을 해서 sum은 0으로 초기화하고 마찬가지로 start부터 end까지 합계를 구해서 sum에 저장을 하고 sum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연습 문제에서 사용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5부터 1까지 더해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만약에 스타트가 end보다 크다면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시작하는 수가 끝나는 수보다 크면 안 됩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아래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처리가 되겠죠. 100부터 1까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출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부터 100까지 이러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부터 m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 입력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코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9장의 읽기자료, 9장 강의자료 PPT를 확인해 주시고요. 과제는 과제 게시판과 디크 코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게시판 활동과 학습자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